안녕하십니까. 거제 푸른 신호등입니다. 여기는 거제시 이루면 소동리 바로 앞에는 지세포 항구와 거제 소노카미에 있는 건너편에 캔들하우스 4층 비영리법인 농어촌 희망연구소에 나왔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먹거리 산업이 식량 전쟁 위기로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농어촌 희망연구소와 오는 10월 21일 목요일 오후 6시에 개소식이 열리는데 당일 많은 분들의 참석 혼잡으로 미리 농어촌 희망연구소에 미리 나와서 오건숙 소장님하고 미리 자세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무실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그 사무실 입구에는 농어촌 희망연구소라는 지금 스티커가 붙어 있네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연구소 소장님하고 원숙 연구소 소장님하고 잠시 이 상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인사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예. 아유, 또 이렇게 고생을 하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2018년도에 초선으로 거제시 최초 여성 도의원이 되면서 4년 동안 의정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재선이 되지 못하고 떨어졌지만 일을 하던 사람이 쉬는 것이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번에 농어촌 희망연구소를 개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우리 원숙 전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남도 의회 의원을 활동하시면서 경남도 내 곳곳을 돌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정책 개발에 또 힘써왔지만은 또 우리 거제시에 역시 마찬가지 많은 민원이라든지 정책 개발을 해왔습니다. 저는 택시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의원님이 처음 됐을 때 교통사고라든지 교통소통의 문제점이 많은 그런 분야에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거제면에 동상 사거리 교차로에는 굉장히 교통사고도 많았고 해서 1차적으로 의원님께 경남도비라든지 시비를 합해가지고 해전교차로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성꽃축제 쪽으로 가는 거제면 서정사거리 거제 식물원 쪽으로 가는 역시 마찬가지 사거리인데 교통이 많은 관광객들 올 때 굉장히 교통이 많이 정체되고 하는 그 부분에도 의원님 도의원을 있을 때 또 제가 또 이야기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를 해가지고 지금 해전교차로가 지금 거제면에 지금 2개가 돼서 지금 현재까지 교통소통 잘 되고 또 사고도 없다는 이런 이야기 들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개소식은 오는 10월 21일 날 목요일 오후 6시지만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미리 제가 오셔서 와서 소장님하고 지금 농어촌 희망 연구소라는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이리 왔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저는 우리 김상득 기사님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택시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우리 거제시 어떤 도로망이나 그 다음에 교통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많은 기사님들이 알고 계실 거고 우리 시민들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알고 계실 건데 그걸 실질적으로 제가 도의원 되자마자
민원을 주셨어요. 예. 그동안에 아마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도의원이 딱 되니까 지역구니까 이거를 시행을 해달라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고마웠어요. 아유. 그런 불편함을 제가 그 인식을 하고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떤 그런 인식을 갖고 계셔서 저는 참 고맙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고맙다. 그런 민원을 저한테 주시지 않으셨으면 아마 지금까지 그게 제대로 이제 방치가 되어 있었죠. 되었겠나.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상당히 이게 하셨을 오래된 건데, 숙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얼마 오랫동안 그 해결을 하지 못하고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죠. 그 지역분들은 그게 수건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민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개발원에 주신 것은 이미 계획은 되어 있었으나 진행이 진행이 더디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 동상에 있는 여상 입구에 있는 그 사거리는 직접 제가 민원을 시나도나 해서 기간이 좀 걸렸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개발원 같은 경우는 계획은 되어 있었으나 진행이 안 된 것을 계속 촉구하고 빨리 하자, 예산 반영하자 이래서 된 것인데 어쨌든 그러한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이렇게 민원을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거를 이렇게 빨리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 적극성을 띈 우리 김상득 기자님처럼 이런 분들이 많아서 우리 시도위원들을 활용을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도의원을 4년 동안 하면서 경남도의회에 농양수산위원장직을 하면서 물론 제가 여성이 최초라고 그래요. 경남도의회 역사상 농양의 여성이 그쪽으로 선택을 해서 위원장까지 하기는 최초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챙겨야 된다 이런 책임감이 사실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잘해야 된다 그런 압박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4년을 의정활동하는 중에 사실은 민원을 받아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그런 거에 이제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숙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재선이 되었으면 8년이라는 어떤 그 경험 가지고 훨씬 더 8년 뒤에는 속도 있게 이 일을 제가 이 숙제를 풀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렇지만 4년의 경험이지만 제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좀 집중해서 한다면 이분들한테 우리 농어촌 농업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 숙제를 풀려고 조금이라도 제가 이제 풀어내 보려고 농어촌 희망연구소를 개소를 준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숙제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도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농양 경남도 의회의 농양 상임위에 1년 예산이 한 1조 3천억 원 됩니다. 우리 거제시 예산하고 맞먹는데 농정국 예산이 저희들이 결산 심의를 해보면 한 해에 집행되는 것이 한 7,200억 원 정도 집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상국 예산이 한 3,200억 정도 집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마다 집행되는 이 예산이 우리 18개 시군에 특히 7개 연안시군에 다 이렇게 수산은 7개 연안시군이고 나머지는 농정은 18개 시군에 다 이렇게 시군하고 매칭된 예산으로 해서 다 집행이 될 건데 우리 거제시가 그러면 그 예산 중에서 과연 얼마를 우리가 예산 배정이 되어서 우리 거제시가 집행하고 있느냐 그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거제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사실은 제 불만이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통영이 어민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통영 그 다음에 남해 거제 비슷하고 그 다음에 뭐 사천 하동 뭐 이렇게 됩니다. 막 창원도 좀 있죠. 이렇게 되는데 통영 거제 남해 이렇게 세 개 그 연안 시군에서 가장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죠. 통영이 제일 많습니다.
수사는 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농종 예산이 그렇게 7천억 원이 해마다 집행이 넘는 돈이 되는데 우리 거제시가 농종국 예산을 가져오는 곳은 정말 적어요. 정말 적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0.1%밖에 안 됐어요. 예, 0.1%도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제시에도 뭐 제가 하는 것이 거제시만 꼭 국한돼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 농어촌 희망연구소를 제가 하겠다, 숙제처럼 하겠다는 계기가 된 것이 그런 거였거든요. 지원 사업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 어민들은 이 지원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르시는구나. 농정국에도 한 500여 가지가 있고요. 수산국에도 까별로 다 합치면 한 500여 가지가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주는 거, 우리 직불금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다 돌아가지만 그런 거로 봤을 때 이런 지원 사업들이 종사하시는 분야마다 종사하시는 거에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열심히 눈 뜨면 밭에 뭐 논밭으로 뭐 바다로 나가서 일만 하시는 분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이 지원 사업을 많이 못 받고 있다. 왜? 몰라서 어디로 신청하는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신청할 때 뭐 이렇게 신청서는 뭐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예. 또 그리고 또 이거 조건은 또 어떤 건지, 조건이 안 되면 무엇을 조건을 맞춰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너무 다 모르세요. 이제 이런 것은 사실 뭐 이런 것을 행정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또 이런 지원 사업들을 있다라고 다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행정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업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부분도 있죠. 행정에서는 또 면동으로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하라고, 언제까지 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면동에서는 또 이장님들한테 다 보내죠. 보내면 이장님이 그냥 혼자만 알고 계시는 이장님이 계시고, 그렇죠. 이거를 다 알려서 신청하라라고 방송을 하든 다 문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장님들도 계시고, 혼자만 또 친한 사람들 해라 이런 경우도 있고, 예, 맞아요. 또 아니면 다 알리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숙제였어요. 또 그래서 이런 그 지원 사업들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종사하시는 농업업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서 지원을 받게끔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이 연구소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50%는 그걸 할 겁니다. 할 거고 나머지 50%는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고 기후 위기라 그러고, 기후 위기는 곧 식량 위기고, 식량 위기가 되면 식량 전쟁으로까지 갑니다.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표면적으로는 그냥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에 뭐 이렇게 뭐 어떤 국가적인 그런 걸로 해서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식량이거든요.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자원, 식량이 자원이 됐던 아니면 뭐 지하 자원이 됐던 어떤 그 자원에 대한 어떤 욕심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식량 전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기후 변화로 인한 것이라면 기후 변화의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업종이 농업입니다. 직접적으로 바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생산량이 많아야만, 이 생산이 되어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내 생활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직업인 거예요. 사회가 또 안정이 되는 그렇죠.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되고, 이게 생산량이 감소되면 우리 소비자들은 그러면 이게 내일이 아니냐? 그게 아닌 거예요. 소비자들은 이걸 사 먹어야 되는데, 사 먹으려고 그러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물론 수입에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수입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검역이나 모든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담보를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입이 된 거 싼 것을 사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서민들이세요. 그렇죠. 돈이 있고 돈 많은 분들은 다 친환경 사 드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친환경 다 비싼 거 사 드세요. 그들만의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게 물가가 올라갈수록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런 안전성이 담보된 것을, 친환경 제품을 사 먹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식량 위기가 기후 위기가 결국 식량 위기라서 이 식량 위기가 되면 정말 서민들은 앞으로 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농민들이 기후 변화가 오지만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 그러한 지원 사업들이 지금까지는 저는 도연하면서 농업, 우리 그 농업의 수산국, 농정국에 지금까지 지원해줬던 사업들이 현장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전환을 빨리 좀 시키자. 전환을 빨리 시키고 현실에 맞는 지원 사업들 전환시키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지원 사업들이 현실에 맞지 않더라. 그래서 전환을 시켜 주시라. 예. 그리고 그 전환을 시키는 것에는 기후변화에 대응 차원에서도 이거와 맞게 전환을 시켜달라라는 것을 목소리를 지금도 내고 있고 도연할 때도 꾸준히 냈었습니다. 근데 예. 행정이 그거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더뎌요.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도 전환 사업을 도에서는 농정국이나 수산국은 현실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더뎌서 체험을 직접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덜 느끼기 때문에 그게 저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연구소를 농어촌 희망연구소에서 지원사업의 안내나 그 다음에 조건이 맞는 것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겠지만 나머지 50% 비중은 기후변화에 대한 토론이나 특강이나 또 단계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러면 농어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어떻게 되겠는가 인식전환 예. 해양이 오염된 것이 과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오염됐느냐. 어부들이 우리 어민들도 바다에서 생활이 터전인데도 불구하고 오염시킨 원인 제공자죠. 그렇죠.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된 깨끗한 그 바다에서 우리가 생활 터전을 유지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인식 전환이 되어서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 포함한 교육. 그 다음에 그러면 기후변화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생산량 감소가 된다면 우리한테 앞으로 어떻게 대한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바꿔야 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의견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정부나 기관이나 우리 도나 행정에 전달을 하고 정책이 되도록 예,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저 혼자 이렇게 뭐 아둥바둥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우리 본 연구소는 그렇다고 제가 뭐 이제 도연 안 돼서 이제 뭐 저 백수가 됐는데 제가 남편 연금으로 가지고 제가 이 연구소를 운영은 할 수는 없고 정말 뜻을 같이 하는 분들 200명 회원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정회원 200명 200명이 정회원이 지금 한 100명 정도 정회원해 주시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만 되면 이 사무실은 오랫동안 안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상 사용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사업자를 냈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관리비, 뭐 수도세, 전기세만 내주는 조건으로 무상 사용 승낙서를 받았고, 그러면 그거 내어주고 나머지는 우리 자문위원분들이 쨍쨍합니다. 우리 농정국, 수산국 근 40년 가까이 근무하시다가 퇴임하신 분들, 그 다음에 해수부에서 또 오랫동안 우리 그 어민들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퇴임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 를 이제 자문위원으로 두셨고 경남연구원에도 박사님들이 자문으로 해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특강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것을 그대로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을 입안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대안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전환사업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도 지원을 전환하는 사업은 이런 것이 좋겠다 이런 것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나머지는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 실비 정도 교통비 정도 그렇게 해서 한 200만 원 정도로 이 연구소를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뜻을 회원들이 많이 증가돼야 되겠네요. 네,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정회원이 되어주시면 고맙죠. 예. 그래서, 또 후원회원도 있습니다. 저희 정관에, 정회원, 후원회원 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후원회원을 미리 또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후원금이 해위로 내는 게 많아지면 더 알찬 교육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더 정말 실력 있는 강사님, 정말 제대로 된 특강을 저는 지금 한 달에 토론회 한 번, 특강 한 번, 이렇게 한 달에 2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자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제가 정말 희망하는 거고 소망하는 거고, 이러한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에 뜻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제가 아니어도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런 그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니어도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용기 있게 좀 많이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한 사람 힘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힘이 모여서 조금씩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에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고 발맞추어 따라 나가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고 또 의회에 계시면서도 많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조례도 하고 있는데, 또 지금 연구소를 해서 계속 비슷한 거를 우리 지역을 해서 또 여기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 또 세계 여러 다 관심을 가져야 될 이런 문제인데,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우리 경남이라든지 우리 거제라든지 이런데 우선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더 발전하고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은 제가 1차적으로 이 연구에서 해야 될 거는 우리 농업민들을 위한, 정말 농업민들이 앞으로 갈수록 여건이 환경이 어려워지는, 생산을 해내는데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기후변화가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정말 힘을 보태고 싶다라는 어떤 간절한 마음이고요. 또 그 다음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만은 해양 폐기물에 관한 지연 조례를 폐기를 시킨다고 하고 있고요. 해양 폐기물 관한 지연 조례입니다. 그거를 우리 17개 강력 시도 중에서 우리 경남이 유일하게 없었어요. 유일하게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2019년도 8월 달에 용역까지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제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남 해양 폐기물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해서 만들었는데, 이거 폐기한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갈수록 우리 시대가 사회 구성원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렇게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거든요. 저는 엘빈 토플런가 미래학자 그분이 2040년대 30년대 되면 사회 구성원들은 혼자가 아니라, 물론 혼자 사는 것도 있지만 구성원들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 또 이렇게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해야만 된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서로 돕고 살아야 제가 그때 그 미래학자 책을 제가 정말 기억에 남게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또 대표 발의한 경남 마을 공동체에 관한 지원 조례, 이것도 지금 경남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가 창원에 있는데 내년 4월 달에 이 센터를 없앤답니다. 없애고 그 다음에 공익지원센터도 내년 12월까지인데 이것도 없앤대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센터 이것도 없앤대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심각하고요. 이거는 여야 따지지 않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발맞춰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당이 바뀌어서 지사님이 바뀌었다 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거든요. 절대. 예,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다면 우리가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 그래서 저는 본 연구소에서는 어떤 것도 할 거냐면 그렇지만 우리 경남도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없앤다고 하지만 각 부처에서는 공모사업이 내려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지난 저 해수부에서 3년 동안 3조 원을 투자를 해서 3조 원 예산을 확보해서 어촌 뉴딜 사업을 300개를 했어요. 했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연계된 사업은 지금 또 5년 동안 3조 원을 해수부에서 투자를 해서 그게 뭐냐면 어촌 신한력 증대 사업이란 이름으로 5년 동안 3조 원을 또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은 뭐냐면 어촌 마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복원시키고 더 나은 마을로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어촌 마을을 유지시키기 위한 마을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경남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활동가들을 50명을 양성을 시키고 이분들을 전문가 양성까지 다 시켜놓은 이 활동가들을 싹 없애버린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에 그 양성하는 과정에서 교육받고 이 활동가들이 경남 곳곳에 가서 마을 사업하는 마을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마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해야 됩니다 라고 해왔는데 이분들이 그럼 다 그동안 전문가 과정을 배운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너무 안타깝죠. 각 부처에서 공모사업들이 내려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문화관광부도 내려오고 행정부도 내려오고 각 마을 사업들이 내려오는데 그거 누가 할 거냐? 어촌 마을에 다 고령화로 돼서 어르신들만 있는데 이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그분들 교육시켜서 젊은 사람을 찾아내서 이분들도 마을 사업을 리드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촌에 이런 공모사업을 내려오면서 마을 사업을 할 수 있는 정작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거 누가 할 겁니까?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부처에서 내려오는 이런 사업들, 공모사업들, 이런 마을 활동가들 안 되면 요 연구소에서라도 하려고요. 예, 연구소에서라도 마을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조금 전에도 통화 왔지 않습니까? 어촌 신한력 증대 사업을 우리 어촌에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활동가들을 연계해야죠. 그렇죠. 마을에 가서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역량 강화 교육 그 안에 5% 100억이라면 5%가 전에 어촌유들 사업은 그랬습니다. 100억 안에 5%는 역량 강화 교육비가 들어있었어요. 그럼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 해야 되죠. 어르신들한테 이거 합시다 하면 해집니까 그게?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단계별로 이렇게 받으셔야만 그거를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 마을에서.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마을은 계속 소외되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만 계속 마을만 커진다? 이건 또 마을 간에 또 이렇게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마을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전문가들을 컨설팅이 되든 마을 사업을 현장에 투입해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그런 데를 연결을 시켜 주려고 합니다. 하시겠다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하고자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경남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내년 4월 달에 이제 폐쇄된다고 하고 그 활동가들이 50명을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전문가 과정을 다 거쳐서 18개 시군에 필요한 곳에 가서 했는데 이분들을 없어지더라도 활용을 해야죠. 그렇죠. 예, 전문가들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결하고 저희 이 농어촌 희망연구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예, 정말 지치지 않고 해 나갈 거고 또 거기에 같이 또 해주시는 저희 이사님들이 15분들이 계시고요.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청년 농업인들도 이사로 해서 15명이 계시고 또 고문님들 우리 조합장, 농협장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고문님들이 한 30분 계시고 또 자문위원님들 한 15분 계십니다. 어쨌든 이분들과
그리고 이제 우리 정의원 되어 주시는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는 좋은 최선을 일을 많이 다하겠습니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당장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이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인식을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그 그렇죠. 식량이라든지 기후 변화 이런 것도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지만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같이 해주다. 그러죠. 요 사무실 쭉 보니까 안에 아까 잠깐 봤는데 요 많은 분들이 오면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교육도 해야 되고 뭐 회의도 해야 되고 옆에 있으면 회의 사무실이 이거는 제가 연구소 목적입니다. 목적이 쭉 이렇게 카메라에 담으시면 농어촌에 대한 이해 제고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촉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뭐 그대로 이렇게 목적에 담았고요. 그러군요. 비영리법인을 그 안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뭐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주로 핵심적으로 사업은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요 공간이 여기 보면 또 요 공간은 제가 언제든지 오픈할 겁니다. 우리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여성 어민들이나 아니면은 뭐 청년들이나 그 외에 다른 분들이 이 공간을 사용하겠다, 와서 회의를 하겠다 이러면 제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오셔서 공간 활용을 하시고. 여기는 또 교육장인 거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한 30명 정도, 30명 정도 기본적으로 빔도 사용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 장소를 원하시는 단체나 원하시는 이제 모임이나 동아리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 장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요 앞에 보면 우리 그 도의회 도정 활동 야상일이 쭉가이 조례법도 많이 하고 굉장히 그 활동 많이 하시는데 몸도 별로 참 그한데 대단하십니다. 이런 기사님 아닙니다. 제가 이 몸이 가지 않고요. 뼈대가 튼튼하고요. 그런 게 이런 일을 해 놓는다고 경남도 최초 또 여성 언어로 해가지고 또 임기 동안에 또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또 이 연구소로 농어촌 희망 연구소를 했으니까 많은 그 농민들 또 기후 변화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우리 열심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으로 또 이리 해서 이 연구소 하는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거제 푸른 신호등은 거제시 이루면 소동리에 거제 소노캄 건너편에 캔들하우스 4층에 있는 농어촌 희망 연구소 비영리입니다. 방금 소장님하고 오은수 소장님하고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거제 푸른 신호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였습니까?